자, 갑작스럽게 이 면접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질문 답변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합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손이 좀 다쳤죠? 괜찮습니다. 수술했는데 또 제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해야 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예상치 못했는데 면접을 앞둔 기간이 너무 짧고 빡빡하거나 그냥 한번 슬쩍 이렇게 서류를 넣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거나 뭐 대부분 시간이 촉박해서 멘붕인 상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면접 준비라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뭐 번갯불에 콩 뽑듯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차근차근 성실하게 준비하느냐가 합격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실력이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해봐야죠. 일단 닥쳤으면 해봐야죠. 뭐든. 자, 그럼 일단 질문 5가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소개. 두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입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쟁력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자, 네 번째는 졸업 후에 뭐 하셨는지. 공백기 질문. 이전 직장 다니고 계신 분은 퇴사 이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입사 후 포부. 마지막 할 말로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내용. 물론 질문을 준비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한도 끝도 없고 뭐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이 답변을 준비해 둔다면 어떤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만든 그 답변 소재로 충분히 그 답변을 수월하게 응용, 활용해서 쳐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일단 5가지 소개해 드렸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적인 영상을 만들어 올려 드릴 거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표준 스탠다드 가이드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근데 그냥 기본 정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선 힘찬 인사와 함께 자신의 강점을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만큼은 자신 있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배치합니다. 이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갖고 있는 가치관, 혹은 어떤 직무에 대한 가치관, 어떤 회사에 대한 가치관, 뭐든 와도 상관없는데 뒤의 내용과는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두 번째 문장 배치하고요. 자, 이제는 실제 사례를 하나 넣어줍니다. 우선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 있는 혹은 직무와 관련 있는 직접적인 경력, 경험, 사례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가장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가 되고 꼬리 질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요, 본인이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했잖아요.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사례 경험이 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엔 어떤 포부 다짐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제가 가진 이러한 강점으로 지원하는 이 직무에서 이러한 역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자, 두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자기소개에서도 그렇지만 지원 동기하면 회사 지원 동기도 있고 직무 지원 동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직무 지원 동기가 기본이고요. 회사 지원 동기는 어떤 조미료, 액세서리, 어떤 이 부가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한 줄 넣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직무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사 지원 동기를 한 문장 정도로 짧게 하는 건 회사 지원 동기는 사실 뻔하니까. 물론 내가 딱 유일하게 목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면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건 말했잖아요. 예상치 못한 면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간절히 바라고 했던 회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왜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 그런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겠죠. 유튜브나 회사 블로그, 그리고 주변 현직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최근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 혹은 올해 신년사, 그리고 어떤 경제 전문가들의 어떤 주가 분석을 통한 어떤 시장 전망, 산업 전망, 기업의 가치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캐치해서 어떤 답변으로 엮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근거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신사업, 어떤 업적에 있어서 이 산업에서 가지는
가지는,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 가지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고요. 자, 그렇게 회사 지원 동기를 뭐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 하고 나서 본인은 그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본인은 지원하는 직무에서 이런 역할을 해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라는 어떤 지원 동기의 명확한 이유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이 회사에서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해내고 싶은 목표, 성과, 업적 이런 부분을 넣어주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해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해당 직무에서 느끼는 매력, 장점, 그리고 이후에는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혹은 본인만의 경쟁력, 그런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걸 타당하게 증명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회사, 이 직무에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을 잡아본다면 보이시죠? 이렇게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니까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요. 틀만 가져가세요. 자, 세 번째는 입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건 본인의 경쟁력,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가장 어필하고 싶은 어떤 무언가, 그리고 뭐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걸 사용하지 못했다, 핵심 역량, 핵심 경험 말 못했다면 뭐 마지막 할 말에서 발악해볼 수라도 있는 항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활용 범위가 넓다. 우선 직무의 역량이나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 경력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해당 직무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팀 프로젝트, 직무 교육 참여, 그리고 어떤 스스로 전공 공부, 또 다른 추가적인 공부를 했던 걸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틀을 잡아 본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활용하는 게 활용성 정도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방향성도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답변을 자신감 있게 쓰기 위함이다 라는 거. 자, 네 번째는 뭐 졸업 후 뭐 하셨나요? 공백기 질문, 그리고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분들은 퇴사 이유 되겠습니다. 일단 공백기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했던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따라오는 건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라는 근거, 가치관을 달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백기 동안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앞으로도 본인의 어떤 필요한 역량은 적극적으로 채워 넣겠다, 노력하겠다, 행동 실행 옮기겠다, 결과 만들겠다라는 마무리 중요한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정말 큰일이죠. 혼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나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력서에 적지 못하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뭐 관련 신문 기사 공부, 외국어 공부, 뭐 자격증, 아르바이트, 또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 이야기해주면 되겠지만 여기에선 그 행동을 한 이유, 그리고 아직까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러한 도움이 됐고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서 지원 직무에 보탬, 역량, 플러스 알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부족하니까 노력하겠다라는 마무리가 가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꾸준히 했다는 것은 성실함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퇴사 이유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퇴사 이유는 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했습니다 라는 직설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은 차이가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듣기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완벽한 회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퇴사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본인의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퇴사를 했다라는 거, 혹은 정말 피치 못할 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퇴사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면 변명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 목적이 분명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 퇴사했다면 지원하는 직무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기술적, 지식적인 부족함을 스스로 느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업무와 병행이 힘들다 판단했고 퇴사를 결정했다.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고 이 자리에 더 어떤 역량을 갖춘, 직무에서 더 자신감을 갖춘 실질적인 뭐 역량, 능력을 갖춘 지원자로 오게 됐다. 해당 경력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원하는 직무에서 더 좋은 성과를
결과를 낼 자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회사 업무 병행이 힘든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신빙성, 신뢰 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회사의 부도, 뭐 사장님이 도망갔어요. 강제로 뭐 퇴사당한 게 있거나 뭐 구조조정 같은 거, 집안 문제 등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남 탓이긴 한데 뭐 이게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어떤 선의의 거짓말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어서는 안 되죠.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말자. 예를 들어 집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근무를 계속해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를,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지원하는 직무,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후회 없이 배우고 역량 발휘하고 회사 생활하고 싶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두지 않고 쭉 가겠다. 이제 나에게는 퇴사에 대한 문제 걱정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면접관을 안심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포부까지 이야기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입사 후에 나의 마음가짐, 그냥 마음 포부입니다. 누가 선거 공약처럼 허황된 공약을 이야기하냐 이게 아니라요. 내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 경험에 갖춰서 혹은 어떤 증명해낼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 일련의 사건들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포부가 딱 저는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러한 걸 해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해낼 수 있다, 약속하겠다라는 개연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건 제가 위에 입사 후 포부 관련된 지난 영상 한번 카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면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를 텐데 이 정도의 5개 답변을 만들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소재가 마구마구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효율적으로 준비했지만 어떤 최대 응용 활용력을 보여줄 수 있는 면접자로 면접장에 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런 것 보다는 여러분 제발 부디 정말 원하는 곳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면접 준비 평소에 해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태비쌤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